오늘은 ASTD 아이스 2013년 셋째 날로 두 번째 기조 강연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큰 홀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텍사스 달라스의 5월 날씨는 한국으로 치면 8월 정도의 무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TD는 미국 대도시 중심으로 해마다 개최되는데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세션 참가자가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등록하신 분은 많지만 세션에 실제 참가하시는 분들은 적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텍사스 달라스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참가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바깥 날씨가 워낙 덥고 주변에 관광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습 효과는 높은 대신에 실제로 미국 체험이나 관광을 함께 하시기에는 그다지 수월한 편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본 디브리핑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ROI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기조 강연자는요, 존 실리 브라운입니다. 이분은 기술 변혁에 발맞추어 새로운 학습 문화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직의 혁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러한 혁신이 디지털 문화 그리고 조직 학습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존 브라운은 스토리 이코노미라는 저서로 국내에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는 화면상의 3권으로 아직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주요 논지는 빅 시프트라고 하는 기술 변혁의 도래로 인한 변화상을 살펴보고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학습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빅 시프트 시대의 기술 변혁을 학습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안에 어떤 형태의 학습 조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지가 주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분의 기조 강연의 화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빅 시프트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먼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 속에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구조로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우리가 지식의 습득이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던 것에서 지식의 창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식 자체의 형태를 봤을 때에는 명시적인 지식에서 암묵적인 지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과업 중심적인 관점에서 관계 중심적으로의 관점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초점 자체는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것에서 학습의 극대화를 어떻게 하면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시프트 시대의 학습 전략은 네트워크 및 연결성 그리고 놀이 중심의 학습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와 놀이 관점의 접근 방법을 통해 어떻게 상상력과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학습 문화를 구축하는지가 이분이 저희에게 던지는 과제이자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internet age, knowledge has moved onto networks. There's more knowledge than ever, but it's different. Topics have no boundaries, and nobody agrees on anything. We, as learners, need new strategies and new tools for this world. In a world of constant change, entrepreneurial learners must also be willing to regrind their conceptual lenses. How do you rebuild a conceptual lens? Our argument is play. Play is the essential thing. Now, a key aspect of play is not that subtle. It's kind of a permission to fail, fail, fail again, and get it right. Think of extreme sports. Failure is a critical part of that learning. I want to suggest that the world we're actually moving into and the tools that we want to build, the institutions we want to create, the different types of connections we want to make, and the different types of institutions that already make up our context and maybe make some new institutions, really says how do we get a more balanced structure between knowing, making, and playing. Homo sapien, homo faber, homo ludens. And think about this in terms of riddling and world building.
방금 보신 영상을 통해 빅시프트 시대의 학습 문화로서 네트워크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다수 조직, 즉 엔터프라이즈는 유관 부서와의 연계성에 기반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시키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 유관 부서 간의 관계만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전체 조직 안에서의 정보 교류나 지식 창출이나 협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에서 하는 일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는 급변하는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브라운이 재현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생태계는 무엇인가 하면 허브가 있고요. 이런 허브를 감싸고 있는 스포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크와 허브 간 연결고리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립해야만 비로소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직무 연계성에 기반한 유관 부서 간의 협업 구조에서 탈피해서 허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서들 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협업을 서로 해나가는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학습 방법으로서의 놀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빅시프트 시대의 학습 문화에서 필요한 학습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게임 방식의 학습입니다. 즉 실험 중심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학습 방법이자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만 상상력을 토대로 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적되는 내재화된 경험들이 비로소 조직 구성원들에게 학습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영상으로 존 브라운이 말하는 아키텍처 스튜디오에 대한 것을 소개해드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re basically in the studio, very interesting thing happens. All work in progress is made public. Now this means that I'm working on a project and the person next to me is working on a project and the person next to me is working on a project over here. And we're all witnessing each other's struggle to engage on our own design projects. And we're kind of understanding each other's struggle. We understand the processes each of us is going through. So basically, when the product is finally finished, the design, called product, is finally finished, in comes the master to critique, for example, this person next to me. Well, I overhear what that person is saying. Because the crits are always public, suddenly kind of what this person, what the master is saying to this student has tremendous meaning to me as well. So there's kind of a very interesting distributed learning environment, but it's even more interesting than just that. Because one of the things you learn in an architectural studio is you learn to accept criticism. You want your peers to critique you. You want the master to critique you. In today's world, basically students shrivel when they are critiqued. But in the architectural studio, they learn how to accept that, to appreciate that, and to learn from that. And I think that that is one of the key platforms that you really want for lifelong learning, and to be able to embrace change and then be able to learn by experimenting in that changed world, so to speak. 이분이 말씀하신 아키텍처 스튜디오처럼 이러한 뉴미디어 학습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놀이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뉴미디어를 통한 학습은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빅시프트 시대의 학습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학습 컨텐츠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그리고 학습을 촉진시키는 컨텍스트까지 함께 커버할 수 있어서 그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환경이 이러한 뉴미디어를 통해서 조직 안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 내용을 새로운 학습 내용을 터득할 수 있고 그에 기반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위키나 블로그,
포럼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 비로소 지식 창출을 위한 자발적인 학습 환경이 구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정보를 획득하는 그 원천 자체는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포럼이나 위키, 블로그나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호모 사피엔스적 인간은 지식을 아는, 인지하는 차원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호모 파베르적인 인간, 궁극적으로는 지식을 활용하고 즐길 줄 아는 호모 루덴스적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노잉과 메이킹과 플레잉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균형 있게 발전될 때 비로소 저희가 빅시프트에 적합한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 학습 문화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론에서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을 텐데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현될 회사나 기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존 브라운이 말씀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는 SAP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요. SAP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 내 지식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게임의 방식을 빌려서 궁극적으로 지식 창출과 협업에 어떻게 조직 내에서 실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러한 SAP가 이분이 말씀하신 기술 변혁과 새로운 학습 문화가 구축되고 실현된 조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술 변혁을 토대로 지식 창출을 촉진하는 자생적인 학습 환경 및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HRD 담당자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 개발 및 과정 운영도 중요한 HRD 담당자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다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빅시프트 시대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술 및 사회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다차원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 뒤에 궁극적으로 이를 획득 및 창출할 수 있도록 즐기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ASTD ICE 2013년 두 번째 기조 강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